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가이드 시간. 오늘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항영 위원님이 가시면서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또 기대를 해보고 오늘 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판단을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모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지금 S&P 500의 25%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메가캡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모두 3%에서 7% 가까운 급등을 급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과 백투노멀 그러한 기대감 상황 속에서 성장주가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 지수가 사실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사실 테슬라가 20% 넘게 빠지면서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실 부분이 또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잡힌 기업이다. 아니면 테슬라는 정말 미래 가치가 충분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징주 살펴보신 다음에 제가 테슬라의 15,000달러까지 이렇게 불케이스를 보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도 그랬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네네.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 테슬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21% 가까운 급락을 했죠. 지금 현재 3일간 30%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사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케이스다.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고 밝혔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38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은 니콜라인데요. 니콜라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보셨다시피 GM과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차량 한 대도 못 판 그런 니콜라가 이렇게 GM과 제휴를 맺으면서 생산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기 때문에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마찬가지로 GM도 8%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욘드 미트인데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미국에서 매출이 70%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 생산 공장 라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중국 인구의 30%의 육류 섭취를 줄인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식물성 고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주목되고 있고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29%가 30% 가까운 인원들이 플렉스테리언입니다. 말 그대로 육류 섭취도 하고 고기도 먹는, 야채도 먹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육류 섭취 이외에도 이 건강 관련된 모습에서 비욘드 미트 이렇게 식물성 고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뮬란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뮬란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개봉이 됐습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7달러 그리고 뮬란을 시청을 하려면 플러스로 30달러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고 지금 현재 스트리밍 상영 영화 중 흥행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만 명 이상이 이미 시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만 명 이상이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사실 이 디즈니가 테마파크 그리고 이 케이블 네트워크사 같은 경우가 거의 70% 가까운 매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13%밖에 매출 부분이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도이치뱅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1만 명, 1억 명이죠. 1억 명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디즈니도 그렇고 비욘드 미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됐던 니콜라와 GM까지도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항공주 이 보잉으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787 드림라이너가 지금 현재 품질 관리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항공연방청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큰 난리가 났는데요. 2011년부터 사실 이 787 기종이 1000대 이상 이렇게 이미 인도가 된 상황인데 그중에 900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 품질 관리에서 검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737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보잉에 있어서 굉장히 악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37 맥스에 이어서 네네. 드림라이너까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더나도 있었네요. 네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상 3상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오늘 사실 이 투자은행 SVB 리링크라는 곳에서 지금 모더나가 존슨앤존슨 그리고 화이자보다 이렇게 개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모더나 주식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속도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더 먼저 백신을 내냐 여기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은 펠로톤인데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 럭셔리라고 해서 지금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뭐 소비자들이 이런 가방 대신에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더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는 펠로톤의 운동기구들, 바이크와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 뭐 2,500달러 그리고 4,500달러 규모의 굉장히 비싼 고품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바이크 플러스, 트레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바이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500달러 규모에서 1,800달러 규모로 이렇게 대폭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뭐 4,500달러 기존의 금액에서 2,500달러로 굉장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7% 가까운 급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게임 제작사 폴라이트 관련해서 이 인앱 이 결제 시스템 관련한 그런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악재를 작용을 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이 로드 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보이면서 애플이 30% 정도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애플의 매출이 아이폰 위주였다가 지금 아이폰이 매출이 줄면서 이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이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보충을 해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이렇게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애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달 15일에 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이것이 좀 호재가 되어서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잉의 얘기도 했지만요. 또 이어진 항공주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좀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 비행기 ETF인 제트 같은 경우에 오늘 1%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났고요. 그에 대해서 델타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각각 2% 이상 그리고 0.1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델타 항공도 그렇고 아메리칸 항공도 오늘 조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거죠. 네네. 이어서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슬라가 이제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테슬라를 외친 시점에서 이것을 사야 하냐, 팔아야 하냐 여기에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좋아한다는 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있어서 S&P 500 편입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고 이 목표 주가는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7,000달러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식 분할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먼저 이 5년 목표 주가를 보시면 베럴 케이스가 1,500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그러니까 좋지 않았을 때의 얘기인데요. 이미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정했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했을 경우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6%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 5년의 목표 주가가 테슬라는 1,500달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2018년에 17%, 그리고 2019년에 23%, 2020년 현재 26% 가까운 그런 시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80% 가까운 전기 차량이 모두 테슬라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무적인 게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150개 이상의 지금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사실 재밌는 점이 이 핀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테슬라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할인가에 이렇게 테슬라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테슬라가 이 핀도도에 이런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재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테슬라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지금 자율주행과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어 케이스죠. 1,500달러 목표 주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지금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이 로보택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네네, 2020년 연말부터 지금 실행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로보택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우버와 리프트와의 경쟁사가 됩니다. 더 이상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량업 제조사와 경쟁사가 아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연평균 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파괴적 혁신 기업들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충분히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제시된 가격에서는 베어 케이스와 베이스 케이스의 가격, 네네. 그 액면 주식 분할 가격 전이기 때문에 꼭 5로 나눠서 300달러에서 1,400달러까지 이르는 그 가격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 또 어떤 요인들이 테슬라를 끌어당기는 네. 그런 모습일까요? 네, 세 번째는 이 지금 테슬라 재정법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이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운전을 하는 인원들을 그냥 단순히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했다가 풀타임으로 이제 고용을 하라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재정법을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버는 서비스를 포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차죠. 미국의 국민차인 토요타 캠리보다 이제 30% 이상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렇냐면 모델 3 같은 경우에 지금 잔존 가치라고 하죠. 이제 뭐 이거 저희가 차량을 고치고 뭐 중고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존 가치가 90%까지 남는 그런 엄청난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더해서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이 로보택시 그리고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3만 달러가 넘는 이 모델 3 차량을 5,000달러에만 먼저 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벤트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에 들어오려고 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시장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에서는 왜 테슬라가 좀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의 지금 현재 기가팩토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재미있는 부분이 이 중국판 구글이죠. 바이두에서 지금 현재 이 자율택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사가 사실 엔비디아였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들어온 기업이 바로 이 자일링스사인데요. 자일링스사의 이 지금 CPU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퀄리티가 맞지 않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에서 가장 선두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후보로 선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나머지 두 개를 말씀 금방 드리면 일단 보험 서비스인데요.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운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유가 이런 돈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개설을 했고요. 이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차량의 안정성과 그런 부분인데 차량 안정성 검사에서 이미 테슬라는 별점 5점 중에 5개를 받았고 이 자율주행을 했을 시에는 40%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 부분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포드사에서 지금 제공하는 것과 이 테슬라의 차량을 비교를 하는 것인데 1908년에 이 포드에서 모델 T라는 제품과 지금 테슬라 모델 S의 생산량 추이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2020년까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미 50만 대 생산량을 이렇게 맞춰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독일과 중국의 생산량을 더 늘렸을 경우에 40만 대 이상이 더 추가되는 그런 고무적인 모습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는 지금 좀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실업수당 청구권 관련해서 네. 지금 이미 2주 전까지만 해도 100만 건 이상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84만 건으로 이렇게 굉장히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내일 이렇게 결과가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청구권은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0.2%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0.2%를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펠로톤과 추이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장 마감 후에 슬랙과 이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 날 마감 후에 펠로톤과 추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또 지표가 나온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오늘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고 내일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 미국 시장에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